노후 연구자로 활동하고 있는 박중원 기자가 지은 책 노후 수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목돈이 없어야 자녀도 다른 길을 찾는다. 자산을 연금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달마다 생활에 필요한 돈이 나오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다. 자녀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큰 돈을 줘버리고 빈곤선에서 허덕거리는 것보다 다달이 나오는 연금을 모아 생활비로 보태주는 게 훨씬 낫다. 안녕하세요. 은퇴살이 40년 해법 찾기를 고민하는 고갈TV 이종범입니다. 부모에게 목돈이 없다는 것을 자녀들이 알아야 다른 길을 찾는다는 말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섬뜩하지만 흘려버리기 어려운 유머 아닌 유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로 인해 노부모가 죽게 되는 3가지 경우에 관한 내용인데요. 재산 있는 부모가 손 벌리는 자녀를 외면하면 자녀에게 맞아 죽는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찔끔찔끔 주면 시달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시달리기 싫어서 다 내어주면 그땐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겠지만 마음은 그렇게 되질 않네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도 자녀도 경제적으로 불행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5가지 조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머니투데이 칼럼으로 줄리아 투자노트에 소개된 내용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밀레니얼 세대란 말 들어보셨죠? 198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젊은 층을 말하는데요. 생애 구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독립을 준비하거나 막 독립해서 가정을 꾸린 젊은이들로 생산 가능 인구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세대들이죠.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의 부모는 대부분 베이비 부모 세대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들은 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1974년까지 출생한 1758만여 명을 가리킵니다. 그 중에서도 1955년에서 1960년도 출생자는 전반기 베이비 부모, 1961년에서 1974년 출생자는 후반기 베이비 부모로 구분하곤 하죠. 주로 밀레니얼 세대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할 뿐만 아니라 SNS를 사용하는 데도 아주 익숙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 세대인 베이비 부모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밀레니얼 세대는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심리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테스 브리검은 성공과 라이프 스타일을 주제로 칼럼을 제공하는 CNBC Make It All인 기고문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부모들이 다 큰 자식을 뒷바라지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쓴 것을 보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밀레니얼 세대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부담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32살 된 아들의 자동차 보험료와 월세, 식료품비, 휴대폰 이용 대금 등을 대주는 아버지가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하지만 엄연한 사실이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50대 후반의 한 부부는 직장을 얻어서 독립했던 28살 딸이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이 따로 있다고 하면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그 딸의 엄마는 말하길 전혀 성인다운 행동이 아니라면서 딸의 생활비를 대주고 싶지 않다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딸이 앞으로 어떻게 여러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고 하소연합니다. 2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부모는 철없는 자녀들의 행동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위험을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부모의 노후는 위험에 처할 확률이 커지겠죠. 32살 아들의 자동차 보험료, 월세, 식료품비, 휴대폰 요금 등을 대주는 아버지나 28살 딸이 회사를 그만두고 부모에게 얹혀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딸을 수용하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일까요? 문제는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는 밀레니얼 세대 때문에 부모의 노후가 위험해지는 것인데 뱅크레이트에 따르면 미국 부모의 50%가 경제적으로 자녀를 도와주느라 자신의 노후 자금을 쓰고 있다고 답합니다. 이런 결정은 부모를 노후 빈곤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식들까지 가난으로 끌고 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더군요. 이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독립하지 못하고
얹혀 사는 캥거루족을 말하는 것인데 캥거루 한 마리당 매월 90만 원의 생활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할 땐 1년이면 1,000만 원, 2마리면 2천만 원의 노후 자산이 사라지고 맙니다. 문제는 부모에게 얹혀 사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인데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부모의 노후는 심각한 위험을 넘어 자칫하면 노후 파산까지 몰아갈 수 있을 만큼 불행한 사태를 피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테스 브리검은 성공과 라이프 스타일을 주제로 칼럼을 제공하는 CNBC 메이크잇에 올린 기고문에서 밀레니얼 세대의 자녀를 둔 부모들이 불행한 사태를 피하기 위한 5가지 조언을 하였는데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부모도 자녀도 경제적으로 불행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5가지 조언. 첫 번째, 자식이 편한 것만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과보호는 자녀를 망치는 지름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들이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죠.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문제입니다. 가정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설거지나 청소, 쓰레기 버리기, 식사 준비를 돕는 등 가족 구성원이라면 누구라도 참여하고 돕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자녀에게 가정일을 시키지 않고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귀하게 키우는 부모가 적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이 밖에서 기죽지 말라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 경제적으로 빨리 독립해야 한다는 의지를 꺾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과보호는 자식을 살리는 길이 아니라 죽이는 길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려는 의지보다 부모 의존도가 높아지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된 자녀가 어쩔 수 없이 부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면 함께 사는 기간 동안 남들처럼 생활비를 내게 하거나 월세 차원에서 주거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약한 자녀를 만들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공짜가 없다는 사실을 자녀들이 알게 하는 것이 서로를 위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부모도 자녀도 경제적으로 불행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5가지 조언. 두 번째, 자녀를 불편하게 하는 선택이라 할지라도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야기 아십니까? 오래전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인데 간단히 정리하면 1번은 며느리, 2번은 손녀딸, 3번은 아들, 4번은 강아지, 그리고 5번은 파출부, 마지막으로 6번은 아들의 아버지로 늙은 아버지를 지칭하는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오죽하면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엔 1도 관심이 없지만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은 냉장고에 떨어지지 않게 채워넣는 것을 보면 남편이 3번이란 점이 틀린 말은 아닐 듯 싶습니다. 다 큰 자식을 계속 싸고 도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사랑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식을 망치는 독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러니 자녀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부모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도 자녀도 경제적으로 불행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5가지 조언. 세 번째, 답을 주기보다는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밀레니얼 자녀들은 이제 어리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힘들다고 해서 부모가 직접 해결해 주기보다는 자녀가 답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부모가 계속해서 문제의 답을 알려주거나 해결해 준다면 자녀는 영원히 정신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는 아이로 남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자녀들이 어떻게 하죠? 라고 묻는다면 답을 주기보다는 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되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서툴게라도 답을 찾으려고 노력할 테니까요. 부모도 자녀도 경제적으로 불행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5가지 조언. 네 번째, 자녀의 실패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세상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도 없죠. 물론 자녀의 실패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편할 수 없다는 거 잘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직접 개입해서 도와주면 자녀는 실패를 통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모가 박탈한 것과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시작도 끝도 성공도 실패도 본인이 고민하면서 헤쳐나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일엔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 자기가 벌린 일에 대한 책임만 아니라 문제 해결 방법도 자신이 찾아낼 수 있도록 응원과 격려를 하는 것이 부모의 몫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도 자녀도 경제적으로 불행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5가지 조언. 5번째, 당신 탓은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성공은 부모의 뒷바라지에 달려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일정 부분 관련이 있긴 하지만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유복한 환경에서 부모의 넉넉한 지원이 있다면 조금은 더 나은 성공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공은 일반적인 일은 아니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성공을 만들어내니까요. 그러므로 자녀들의 성공과 실패는 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연동시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공도 실패도 자녀들의 능력이 만들어낸 결과물로 생각해야 부모도 자녀도 서로에게 인생을 피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은 부모도 자녀도 경제적으로 불행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5가지 조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자식이 편한 것만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자녀를 불편하게 하는 선택이라도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거죠. 셋째, 답을 주기보다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넷째, 자녀의 실패를 용납합시다. 다섯째, 당신 탓은 그만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